제가 했던 학습과 경험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iOS 개발에 익숙해지기입니다. 저는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돌려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스위프트 UI로 새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맨 왼쪽부터 폴더와 파일 구조, 그리고 코드, 프리뷰 이렇게 무슨 코드를 쳤을 때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파일들이 생성되는지를 간략하게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스위프트 UI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생성되는 기본적인 코드가 왼쪽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UI킷으로 생성을 했을 때 나오는 폴더 구조, 기본적으로 나오는 파일과 폴더 구조입니다. 스위프트 UI킷을 하나도 모르더라도 저희는 이 코드와 파일 구조를 통해서 스위프트 UI를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뷰라던가 스트럭트, 바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UI킷으로 개발을 한다면 델리게이트, 앱, 씬, 뷰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빈 화면에서 코드를 치는 것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것을 먼저 찾아봐야 될지 키워드를 아는 것조차도 저희에게는 조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를 좀 파악을 했다면 다음으로 UI 컴포넌트를 하나씩 추가해 보면서 기본적인 앱을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때 여기에서는 코드의 완성도라던가 뭔가 효율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대신에 구현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앱을 만들어 보면서 앱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익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흥미를 잃지 않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스위프트 정말 기본적인 문법만 익히고 바로 만들었던 첫 앱입니다. 저는 개발을 시작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이폰의 기본 앱 중에 정말 가장 최소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앱을 클론 코딩해봐라 라고 추천을 하는데요. 저는 첫 앱으로 타이머와 스톱워치를 클론 코딩 해보았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는 어마무시한 코드가 제가 맨 처음 짰던 코드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는 코드들이 막 바와 프라이빗 바, 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하나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프라이빗 바가 뭔지, 그냥 바는 뭔지 몰랐기 때문에 저렇게 작성을 하게 된 것인데요. 저기 밑에 쳐져 있는 텍스트 부분도 텍스트가 뭔지, 텍스트 뒤에 있는 폰트, 프레임이 뭔지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저렇게 쭉 붙여 쓰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조금 더 익숙해진 뒤의 코드인데요. 앞서 프라이빗 바와 바가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몰랐던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그래도 let, 바, 스테이트가 각각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텍스트에 대해서도 텍스트 UI 객체와 그리고 텍스트 UI 객체를 꾸며주는 그런 속성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저는 그냥 구글링을 하고 앱 개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찾아보고 땡 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서 이걸 체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뭔가 기록하는 용도라면 꼭 블로그에 써야 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그런 문서보다는 남들에게 조금 더 공개가 되는 블로그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글을 쓸 때 더 공인된 정보를 적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남들이 보기 때문에 제가 짠 코드에 대해서 이게 가독성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네이밍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리팩토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코드의 질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던 글인데요. 이와 같이 텍스트 필드, 리스트와 같이 애플 디벨로퍼 홈페이지에 있는 정의들을 추가를 하면서 정보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글을 보는 사람들도 당연히 약간 공인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거기에 플러스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저는 이 텍스트 필드뿐만이 아니라 웨어절이라던가 아니면 제네릭이라던가 이런 스위프트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까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작 방식이나 특정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추적해 갈 수도 있는데요.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걸 왜 써야 되지?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던 적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그냥 왜 이러지? 근데 되니까 넘어가야겠다 라고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도 궁금해할 테니까 이걸 같이 설명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러면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구현부를 찾아보기도 했고요. 혹은 엑스코드에서 조금 더 디버깅을 해보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좀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그냥 뭐 애플 디벨로퍼 홈페이지라던가 뭐 스택 오버플로우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닌 더 깊숙이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들을 활용할 때 좋은 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틈새 꿀팁으로요. 저는 깃허브 블로그를 지금 쓰고 있고 깃허브 블로그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 개발자라면 꼭 익숙해져야 하는 깃 사용법 그리고 마크다운 형식에 조금 익숙해진다는 장점이 첫 번째로 있고요. 다음으로 잔디 심기가 가능합니다. 저희 개발자들의 어떤 꾸준함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척도로 이렇게 깃허브 컨트리뷰션 그래프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 1일 1커밋 하기에 블로그 포스팅이 정말 가볍고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데 되게 폼납니다. github.io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게 개발자 같고 좋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생으로 남거나 뭐 그냥 취미로 하는 iOS 개발자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취업을 해야죠. 네, 돈을 벌기 위해선 취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아직 취업이 막 된 건 아니지만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약간 꿀팁 같은 것들을 같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블라인드 코딩 테스트는 무조건 지원하자입니다. 많은 IT 기업들에서 첫 번째 관문으로 코딩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때 뭐 서류 포트폴리오나 이력서 같은 서류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알고리즘 문제로 먼저 선별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진행을 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코딩 테스트를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모의 시험이 가능합니다. 그냥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것과 달리 제한된 시간 내에서 조금 더 난이도 있고 더 기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의 시험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들은 단지 알고리즘 문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스위프트 문법 혹은 CS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당장 풀어서 뭐 맞추면 좋지만 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나 키워드를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제가 실제로 스위프트 문법만 딱 알 때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요. 그 회사에서 이제 알고리즘 문제는 어떻게 저렇게 풀었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풀었는데 스위프트 문법 관련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서 그냥 빈칸으로 냈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뭘 했냐? 거기에 있던 모든 그 키워드들을 다 적었는데요.
이를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하나씩 다 찾아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체크된 부분들이 제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던 키워드들이에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파이널 같은 키워드는 사실 제가 실제로 써봤거나 혹은 이렇게 공부를 해보지 않았다면 저는 면접 질문에서 대답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를 그냥 응시만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몰랐던 것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건 정말 잘하면이지만 2차 코딩 테스트 체험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API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구현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때 서버와 뭔가 협업을 해보거나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여기에서는 제공해주는 API를 통해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체험을 하실 수 있고, 또 기업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코드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기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드 컨벤션을 하는구나, 코드를 구성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전공자로서 전공 지식이 조금 부족한 게 약간 아쉬웠는데요. 전공 지식을 사실 전공자들은 4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는 건데 제가 현실적으로 4년 동안의 공부량을 따라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공 지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훑어보는 용도로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가 정보처리 기사 NCS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가 서울의 모 대학교 컴공과 커리큘럼입니다. 모든 부분 일치하진 않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라던가 소프트웨어 실습,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등 정보처리 기사 NCS, 즉 문제로 출제되는 것들, 그것들과 컴공과 커리큘럼이 일부분 일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년 안에 혹은 더 짧은 기간 안에 이 4년간의 지식들을 다 공부하는 건 어렵지만 정보처리 기사는 정말 짧게 하면 한 달, 두 달, 3개월이면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전공 지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짚어보고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스펙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포트폴리오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포트폴리오는 사실 정답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정답을 아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맨 처음 만들었던 포트폴리오와 지금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 만들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연락처와 GitHub 블로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제가 무슨 학교로 나왔고 무슨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타임라인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개발자로서 했었던 경험들보다 비개발자였을 때 했었던 경험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비개발자였을 때 했던 경험들 무지 중요하긴 하지만 개발자로서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킬셋의 부분인데요. 스킬셋은 사실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입 개발자에게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을 요구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스위프트에 대한 더 깊은 지식 혹은 UI킷이라던가 스위프트 UI를 얼마나 더 많이 사용해봤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도 많이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인데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3개월이면 완벽히 적응해 1인분 할 자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처음에 적을 때는 이거 완전 신입 개발자의 패기를 보여줄 수 있는 문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좀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증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약간 신입 개발자분들이 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실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득은 되지 않으니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꿨는데요. 앞서 타임라인으로 조금 지저분하게 만들어져 있었던 에듀케이션, 서티피케이션, 프로젝트 부분들을 개발자로서 했었던 것들로 그냥 꽉 채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스킬셋의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제가 자신 있는 부분들만 그냥 간략하게 작성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한마디도 삭제했고요. 다음으로는 포트폴리오에서 프로젝트 관련 페이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수정을 했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전에 저는 이러한 아티클 그리고 강의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그냥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만 늘어놓지 말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더 신입 개발자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앱 개발을 할 때 로컬 노티피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고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뭔가 볼드체로 딱 강조하지 않는 이상 이 밑에 부분과 좀 겹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글도 되게 많고 빽빽해서 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글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시트에 하나의 내용을 적음으로써 조금 더 이게 다 노티피케이션 센터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또한 문제점 해결 과정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볼드체를 하면서 이제 조금 그 키워드 중심으로 읽어나갈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번외 꿀팁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을 때 GitHub 파도 타기, 그리고 가고 싶은 회사의 잡 디스크립션 보고 검색하기, 오픈 채팅방 이제 염탐하기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자주 했었는데요. GitHub 파도 타기는 말 그대로 그냥 GitHub에서 스타 많이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레포지토리나 뭐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오픈소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으면서 이슈라던가 PR 그런 템플릿도 좀 베껴서 쓸 수 있습니다. 회사 잡 디스크립션에는 회사에서 쓰고 있는 기술들,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를 보고 검색을 해서 위에 GitHub 파도 타기처럼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이 프로젝트에다가 이걸 한번 써서 좀 수정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픈 채팅방인데요. 오픈 채팅방이 생각보다 꿀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사실 현업 개발자들을 만나기가 이런 컨퍼런스 자리 외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그분들과 다이렉트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가장 편한 것이 오픈 채팅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약간 작은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그런 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런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혹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틈새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보러 다니기인데요. 되게 오만했는데 저는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 말 못할 그러니까 대답을 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게 확실히 있었고 뭘 모르는지를 몰랐던 것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다니면 제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면접관분들이 꼬리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 아세요? A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 A는 언제 쓰는 거예요? 그럼 그 A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단순히 A는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만 해놨었는데 이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지? 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순간이 옵니다.
그때를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았던 면접 질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비전공자와 전공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전공 지식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라는 약간 뻔한 답변을 했고,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면접 후에 복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몇 개월 전에 저는 사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떨어지면서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은비님은 조금 더 공학자적 사고를 하면 더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걸 듣고서 공학자적 사고? 나는 공학과는 좀 거리가 먼데 그럼 나는 뭐 개발자가 못 되는 건가? 이런 쓸모없는 생각만 하면서 좀 시간을 허비했던 적도 있습니다. 개발자는 공학자적 사고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학자적 사고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전공자로서 지금껏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경력을 활용하면서 개발자 마인드를 더불어 가진다면 더 경쟁력 있는 개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비전공자라서 강조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좀 더 갈고 닦으면 언젠가 빛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비전공자 혹은 막 iOS를 시작하시는 개발자분들이 아마 조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발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며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